형들, 요즘 주식시장이 진짜 재밌어. 아니, 재미있다는 표현보다는 난리 났다가 더 정확할 것 같아. 왜냐하면 딱 지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놓고 전문가들이 완전 전쟁 중이거든. 한쪽은 반도체 파티가 끝났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분산해라 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반도체는 아직도 그 시작 단계다, 계속 올라간다 고 말하고 있어. 잠깐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봐. 내가 이 싸움의 진짜 이유를 완전 쉽게 풀어줄게. 먼저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상황인지 봐봐. 나스닥이 24,000을 돌파했잖아. 24,000?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있어 형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고? 기술주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어. 이건 반도체 전문 기업들의 주가를 추적하는 지표인데 4월 16일 현재 거의 매일 1%씩 오르고 있어. 1%? 별로 안 큰데? 아니야, 1%씩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왜? 바로 AI 때문이야. AI가 지금 세상을 먹고 있거든.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TSMC는 1분기에만 이익이 무려 58% 증가했어. 58%야 형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알아? 마이크론은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700달러까지 올렸어. 이게 뭘 의미하냐? 반도체가 지금 호황이라는 거야.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진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야. 그런데 형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 구글이 터보 퀀트라고 하는 신기술을 발표했어. 이게 뭐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엄청 줄일 수 있는 기술이야. 지금까지는 AI를 돌리려면 엄청 큰 메모리가 필요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메모리를 훨씬 적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도체를 덜 팔아도 된다는 뜻이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라고 느낀 거야. 완전 패닉 상태였지. 이게 바로 월가가 반도체 파티가 끝났다고 외치는 첫 번째 이유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월가의 기술주 분석가 조나단 크린스키는 반도체주와 소프트웨어주 간의 격차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 뭐냐고? 이건 반도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소프트웨어 주가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심해졌다는 뜻이야. 즉, 반도체는 이미 너무 비싼 가격이고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적다는 뜻이라는 거지. 반도체 너무 비싸, 이제 그만 사, 이거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신용 리스크야.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엄청 투자했는데 이 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높다고 했어. AI 시대가 오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거든. 특히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AI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높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받는 거야. 빚만 많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런 느낌이지. 그런데 형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단순히 반도체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자들이 반도체로 너무 많이 몰려갔다는 뜻이야. 개미들도 다 반도체를 산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반도체를 샀고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도 반도체를 샀어.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가 더 사? 이미 다 샀는데? 이게 바로 파티가 끝났다는 표현의 의미라는 거지. 진짜 파티장에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느낌이야. 근데 잠깐만, 반도체가 정말 끝났을까?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봐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다시 봐.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8% 증가한 335조 원, SK 하이닉스는 432% 증가한 25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어. 668%? 432%? 형들, 이게 뭐냐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증가라는 뜻이야. 이런데 파티가 끝났다고? 말이 안 되지. 이건 파티가 정점을 찍는 거 아니라 방금 시작하는 건 아닐까? 진짜 지금 오프닝 무대 끝나고 메인 무대 시작하는 느낌이거든. 또 하나 생각해봐. TSMC가 3나노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한다고 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야. 여기서 더 생산하겠다는 건 앞으로 AI 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 뜻이지. 만약 반도체 파티가 끝나려고 한다면 TSMC가 생산 능력을 또 늘릴까? 절대 아니야.
반도체 회사들은 미래 수요를 봐.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거야. 이건 앞으로 더 팔 게 많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형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AI 칩을 만들어 달라고 발주했어.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하다고 했어.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반도체는 TSMC가 독점적으로 생산했어. 근데 AI 칩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TSMC만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삼성까지 끌어들인 거지. 이건 뭘 의미하냐?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TSMC뿐만 아니라 삼성, SK하이닉스,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모두 풀가동해야 한다는 거지. 진짜 총동원령 내린 거야. 전문가들이 말하길 AI 인프라 구축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거든. 앞으로도 몇 년간 이 건설은 계속될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반도체야. 메모리도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해. 터보 퀀트 같은 기술로 메모리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 결국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반도체 이유는 뭘까? 형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야. 바로 자율주행차와 로봇이야. 지금 반도체 수요는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 이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결국 소수기업들이 사는 거지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은 모든 사람과 회사가 사게 될 거거든. 자동차 몇 억 대, 로봇 수십억 개. 이런데 각 기기마다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 그럼 반도체 시장이 지금의 데이터 센터 시장보다 수십 배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상상도 못할 규모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 반도체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두 번째,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는 여전히 성장 중이야.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미래 수요도 많아. 세 번째, 앞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이 터지면 반도체 수요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야. 네 번째, 지금 월가가 반도체 파티가 끝났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 상승은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지. 주가는 조정, 산업은 성장, 이거야. 형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보면 이거야. 한쪽은 반도체 주가가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분산해야 한다. 반도체는 조정받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지금이 오히려 저점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시장이야. 의견이 나뉘고 그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진짜 복싱 경기 보는 것 같지 않아? 근데 형들,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고? 바로 현실이야. 현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칩이 부족해. TSMC도 못 따라가고 삼성도 못 따라가고 SK하이닉스도 못 따라가.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낸드 플래시는 지난 1년 사이에 약 8배 상승했어. 8배야 형들, 8배. 디램도 마찬가지야. 이게 뭘 의미하냐? 아직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이야. 그럼 파티가 끝났다는 게 말이 되나? 파티 끝났는데 왜 입장권 가격이 8배야? 이상하지 않아? 물론 미래의 터보 퀀트 같은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메모리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또 AI 모델 개발이 어느 정도 포화되면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향후 2에서 3년 뒤의 얘기야.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반도체가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은 부족하다. 이게 팩트야. 그래서 내 분석은 이거야. 반도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이거지. 하지만 중기적으로, 특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보면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좋고 산업 수요가 많고 미래 성장성도 크거든. 이건 진짜 확실해.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들,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가지 전략이 효과적일 것 같아. 경제지식량이 추천하는 방법을 들어봐. 첫 번째,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 세일 기다리는 거지, 이거야. 두 번째, 하지만 절대 반도체를 버리지는 마. 왜냐하면 산업 자체는 성장 중이거든.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아니라 비싸도 계속 가져간다, 이거야. 세 번째, 분산 투자를 해. 반도체 집중으로만 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조금, 인프라 회사도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월가가 경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들어봤지? 네 번째, 롱텀으로 생각해. 5년 이상 보면 반도체는 분명 성장할 거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관점으로 가는 거지. 형들,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 지금 월가와 증권가의 싸움을 보면 사실 둘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월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조정받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고, 증권가는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시간축이 다른 거야. 월가는 3개월, 6개월을 보는 거고, 증권가는 1년, 3년을 보는 거지. 그래서 둘 다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단기 조정, 장기 성장, 이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형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반도체 대 소프트웨어 논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바로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해. 반도체가 팔리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AI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 반도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닭도 필요하고 달걀도 필요하다 이거야.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지금 반도체 파티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야. 맞아, 반도체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 근데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 668% 증가, 432% 증가.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실적 대비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비싸 보이는데 사실은 싸다, 이런 느낌이야. 형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 엔비디아를 봐봐. 작년에도 사람들이 엔비디아 너무 비싸, 이제 끝이다 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계속 올라갔잖아. 왜? 실적이 계속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비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비싼데 실적이 안 좋다, 이래야 진짜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은 비싼데 실적이 엄청 좋다, 이거거든. 그럼 계속 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형들,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어. 아무도 못해. 월가 전문가들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심지어 워렌 버핏도 단기 주가는 예측 못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야.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로봇, 드론,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게 반도체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럼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고. 패닉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야. 반도체 파티 끝났대 하면서 전구 팔아버리는 것도 위험하고, 반도체 무조건 오른다 하면서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도 위험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 반도체도 가져가고 소프트웨어도 가져가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야. 형들, 결론적으로 지금의 반도체 대 소프트웨어 논쟁은 현재의 과열 대 미래의 성장이라는 싸움이야. 월가가 맞을 수도 있고 증권가가 맞을 수도 있어.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증명됐다는 거야. 자동차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스마트폰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로봇이 반도체에 의존할 거고, 심지어 냉장고도 반도체가 점점 중요해질 거야.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분명 성장할 거야. 단지 지금 이 시점이 최고점인지 아직도 초반인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거지. 내 생각은 이거야. 지금은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완전 초반은 아니고 그렇다고 끝도 아니고, 영화로 치면 2막 정도? 이런 느낌이야. 1막에서 설정이 끝났고 2막에서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됐고 3막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안 왔다. 그게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가 될 거야. 그때 진짜 반도체 수요 폭발이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형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첫째, 반도체를 완전히 버리지는 마. 둘째, 그렇다고 몰빵하지도 마. 셋째, 분산 투자해.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해. 다섯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 이 5가지만 지켜도 형들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이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야. 월가도 틀릴 수 있고 증권가도 틀릴 수 있어. 심지어 경제 지식량도 틀릴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분석하고 계속 배우는 거야.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대응할 수 있거든. 형들, 알겠어? 반도체 파티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고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투자해. 경제 지식량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장 논쟁들을 계속 분석해서 알려줄 거야.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놔. 그리고 댓글로 형들 생각도 들려줘. 반도체 계속한다 대 반도체 조정 온다. 형들은 어느 쪽이야? 궁금하거든? 자, 오늘 반도체 대 소프트웨어 대전 정리 어땠어? 복잡한 논쟁이 좀 정리됐지? 이거 진짜 모르면 손해야. 알고 나면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 포트폴리오 점검해봐. 반도체에 너무 몰빵돼 있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안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잊히지 마.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고 형들 투자에 도움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냥!